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내 지역구 국회의원 누가 될까? TV 지켜보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셨죠? 21대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압승, 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명진 후보 등 막말 정치인 그리고 박지원 후보 등 호남의 대표 중진 의원들이 낙선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4.15 총선 결과 분석과 당선인 인터뷰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오스카가 주목한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의 감병석 프로듀서 만나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20년을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은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참담한 결과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통합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가 말을 이어가다 울먹였는데요. 이번 선거 야당들에게는 참 잔인한 선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15 총선 전격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잠들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습니다. 잘 못 주무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예 못 잤어요. 새셨어요? 전 지금 이 무수면 40시간 네. 연속 방송 중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은 나오시네요.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 파색이 네. 팍 돌면서. 네. 김종인 위원장 덕분에 네. 3시간 잤습니다. 아침 9시에 회견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봐야 됐기에. 봐야 됐기에. 그렇군요. 저도 뭐 1시 정도까지 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좀 스케줄이 있어갖고 그냥 저도 그때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뭐 초접전 맞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시에 손에 땀을 주무셨으면 줬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침에 잠이 안 하니까. 왔을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이거 못 참아요. 잠들 때. 공격 받으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새 자꾸 그래 박정 기자가. 네. 젊은 기자들이 너무 하시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자, 오늘 여야 분위기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은 그 보도된 거 말고 또 뒷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박정우 기자, 네. 박지훈 기자 취재 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 좀 통화해봤는데요. 네네. 잔치집이겠죠, 거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그냥 담담하고 덤덤한 그런 목소리였고 이제 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국회 때는 20대 국회 때는 발목을 잡는다 뭘 한다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이제는 180석인데 그렇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사실은 무한 책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된 한 의원은 좀 어떻게 보면 이번이 더 두렵다.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통합당이나 다른 야당 입장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날 만한 발언인 것 같은데 곽재훈 기자는 통합당은 거의 멘붕이고요. 일단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요. 그렇겠죠. 예.
다들 이제 예상하시는 그대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선거가 끝났고 참패를 했으니까 이걸 수습할 이제 뭐 비상대책위가 됐든 뭐가 됐든 임시주도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그 논의도 지금 아직 오리무중이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꾸려야 될지도 뭐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뭐 김종인 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고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래서 오늘 9시에 기자들이 다 점설치고 회견을 가가지고 뭐 물어봤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 답변은 뭐 비대위가 벌써 나와요.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는 안 맞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를테면 뭐 당이 뭐 총선 기간에 당이 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후에 역할을 하겠다는 좀 여지를 남기신 건가요?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지는 무슨 여지? 단호하신데? 뭐, 예, 뭐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사실 180석 완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은영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예상 못했고요. 한 165석 정도 비례 포함해서 그 정도 예상했었고 역대 선거 보면은 152석 3석 최대가 지역구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렇군요.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마음대로 얘기해 주시고.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의석이. 그렇죠. 그래서 한 20석 플러스 된다고 치고 수도권에서 10석 그리고 뭐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서 한 3석 정도 더 해가지고 비례는 17석 고정된다고 치면 한 160석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더 했네요. 한 20석 더 한 거죠. 낙관적으로 보셨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단독 과반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빼고 이제 이 더불어 시민당까지 포함해서 이 비례 정당 합쳐서 두 당이 한 150석을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출구조사 딱 나오고 낮은 쪽으로는 비슷했어요. 155석에서 178석. 그래서 내가 저 낮은 쪽 155석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플러스 한참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20석 정도가 초접전 박빙 지역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몰랐어요. 밤에. 근데 이게 수도권이나 혹은 이제 강원 또는 이제 PK 지역 여기서 아차해서 이 통합당이 더 만약 쓸어갔다고 보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80석은 상당히 또 천운도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막판까지 막 100석 뭐 몇백 석 차이 나는 그런 접전지들이 다 민주당 결국 승리로 귀결이 된 거죠. 몇백 표 이렇게 차이가. 출구조사로 봤을 때는 그 한국당 그 통합당 쪽으로 결집이 됐구나. 그래서 언더독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표 결과 진행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전 투표했던 것이 관외 사전 투표가 와서 이거 보니까 사실 관외 사전 투표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30, 40대가 좀 지지가 높잖아요. 그런 층들이 많이 좀 표가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출구조사팀 쪽에 얘기 들어보면 사전 투표를 보정을 해서 다 넣었다고 보정을 하긴 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쪽이 민주당 표가 많았던 거죠. 곽지훈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었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출구조사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말씀드린 건 어떤 특정 정당 표가 많을 거라는 게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할 정도면 적극적인 지지층일 거니까 그게 이제 균일한 집단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하고 박정원 기자는 잘할 텐데 막 이랬었거든요. 네, 아직 모자란 것 같습니다. 보정이. 내가 왜 박정원 기자랑 같은 얘기를 했을까? 펠레인데 우리 공식적인 박펠레. 네.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유시민 이사장은 예상을 했었고 아니 예상 안 했고요. 본인은 그 발언이 야권의 역습에 이 빌미를 제공하자. 아이고 내가 독박 쓰게 생겼다. 잘못했다. 막 굉장히 좀 초조하고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근데 이게 맞아버리니까 그것도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들 중에 보면 여당 출입 기자들보다 야당 기자들이 결과를 조금 더 비슷하게 맞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잘했냐 못했냐를 생각하지 않고 통합당이 몇 석 정도 할 거 같냐. 그리고 민주당 통합당 빼고 제3후보가 당선될 게 몇 군데 정도 될 거 같냐. 그 빼면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150석은 넘지 않을까 지역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163이니까. 근데 이게 180석을 받고 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느낌이 굉장히 좀 전율?
네. 무섭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이제 국가의 명운을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출구소서 나오기 한 10분? 15분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외신 기자한테. 알고 지내던 외신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 결과는 아마도 과반이 넘을 것이다라고 대체로 다들 외신 기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딱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전적인 모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하구나. 외국 애들도 오는 거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통합당이 상당히 참패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인이 뭘까? 뭐 당에서 보는 원인도 있고 또 바깥에서 보는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에서 지금 투톱이 그 선거 기간 동안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동인 총괄위원장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분석이 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으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열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도 변화란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이 변화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변화하지 않은 그 결과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즉 혁신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최현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 선거를 뭐로 하나로 규정을 한다면 한마디로 뭐 참패, 압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거잖아요. 네. 뭐 일일이는 자신의 이제 이 선호 투표를 한 거지만 집단 지성의 결과가 항상 이 선거 끝나면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 판단은 항상 현명합니다.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이번은 황금 비율 아니에요.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다른 표현은 못 쓰겠고 국민은 야당을 심판했다. 이게 명확한 건데 이 말을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면 본질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국민은 통합당을 완벽하게 심판을 했어요. 응징을 한 건데 그럼 통합당이 이 결과를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이미 죽었구나. 그럼 나는 다시 살아나려면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존재요? 그러니까 다른 보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치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그동안은 저는 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는 한마디로 연극 정치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정말 이빠른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서는 아주 노골적인 정치 욕망을 드러내는데 서슴이 없어요. 전 비례정당이 깜짝 놀랐어요. 미래한국당을 대놓고 만드는구나. 선관위가 법적 하자가 없대요. 그런데 대놓고 형제정당이고 그리고 비례명단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대표 바뀌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이건 황교안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떻게 노골적인 일들이 공공연히 백주대낮에 벌어지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통합당의 보수 중진 정치인들은 정말 자신의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요약하자면은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성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네. 정치적 욕망만을 드러내서 그걸로 네. 승부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진짜 것 같아요. 보수의 본질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다. 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정치인의 메시지와 행동 그것과 여론의 이제 그 조응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통합당이 그러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좀 성찰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과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보수와 중도의 표심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정치적 각성에 기반해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걸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변했나요? 그러니까는 보수라고 했을 때 옛날에 꼴보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수는 많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그거를 강성 보수만 계속 자극해서 이끌어가면 된다라는 어떤 싸움의 방정식 같은 거를 잘못 입력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의 강을 건너고 개혁 부수를 하고 뭐 이제 뭐랄까요, 이제 태극기 부대랑 좀 손을 끊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게 16년 총선부터 사실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거고 황교안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 그때 통합당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 황교안 대표가 1등이었는데
전체 유권자 대상으로 하면 황교안 대표가 2등이고 오세훈 전 시장이 1등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선된 후에도 이걸 좀 중도로 나아가려고 전체 국민이랑 이걸 맞춰가야, 그러니까 뭐 자기 정체성대로 정치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다수 국민이 바라는 걸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행복회로를 되게 돌렸던 것 같아요. 행복회로.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렇죠. 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확정편이야. 확정편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이미지만 바꿔왔던 거죠. 네. 미래통합당 이름 바꾸고 핑크색으로 색깔 바꾸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 미래랑 통합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선언을 했어요. 네, 미래랑 통합이 없다고.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간판만 그쵸. 뭐 행복 상회 이렇게 달았는데 집안은 뭐 이제 형식만 너덜너덜한 바꾸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을 제대로 컨설팅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현실 인식이 잘못됐었는데 그럼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너무 늦게 합류했다. 역할하기 늦었고 그 전의 문제는 공천에서 발생했다. 이게 차명진 후보가 대표적으로 터져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공천보다 더 먼저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의 보수통합의 3대 원칙. 탄핵의 강도 못 건넜고 사실은 개혁보수도 아니고 아직은 그리고 헌집 허물고 새집 짓자 그랬는데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간판만 바꿔달았고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리라고 생각했다면 바보다.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가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 탄핵 문제를 끝장 토론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자.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 뭐예요? 그럼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며 근데 이거는 보수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본 상식이죠. 대한민국의 진보가 뭐 시장을 부정합니까? 헌법 가치를 뭐 뒤집어 엎습니까? 그래서 뻔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를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하시면 아무런 차별화도 안 되고 사실은 뭐냐? 철학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패배 후에 이제 좀 소식이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연락이 안 닿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네.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네. 그렇고 뭐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김부겸 이제 의원.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박정희 기자 어떻게 네. 보세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입장을 냈는데 대한민국은 길을 찾을 것이다. 그 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앞으로 추스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위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목포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 앞에 사진을 바꿨어요. 자신의 그 의정활동하는 그 양복 입은 모습으로 하다가 손자랑 같이 있는 모습. 그걸 바꾸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볼 때는 정치권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나? 전업 방송인이 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네. 지금 이 정치 평론계에 지금 한 4-50명 몰려온다는 얘기가 오늘부터 있어요. 네. 정계에서 이제 일을 좀 그쵸. 이런 분들은 맞아요. 그분들이 또 4년 후에 복귀하려면 맞아요, 제일 맞아요. 좋은 거는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얼굴도 알리고 대중과 함께 잊혀지지 않고. 네네. 저는 버틸 겁니다. 굉장히 긴장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네.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김부겸 의원은 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좀 더 열심히 읽었더라면 하는 제 반성을 하게 된다.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입장을 근데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경원 의원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톤이 약간 좀 아련한. 그러니까 뭐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하고 뭐 앞으로 뭘 잘해보기 약간 좀 모호한 톤인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강한 좀 더 이분 두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의 패배를 정치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겠다.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제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서겠다. 이렇게 낙선 사례를 남겼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네. 그런 의지를 남기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서 마지막까지 지켜봤었던 지역구가 어딘지 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보세요. 어디셨어요? 저는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와 박순자 후보의 대결
이게 박순자 후보에 계속 앞서갔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까지 보고 잤는데. 예, 계속 앞서가다가 새벽에 뒤바뀌었습니다. 지다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아니 출구조사는 김남국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는데 왜 안 바뀔까 계속 보고 있었죠. 어디 걸 먼저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 관내에서 했던 사전투표 함이 나중에 오픈이 돼가지고 그걸 합치면 예, 김남국 후보가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는 어디를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동작을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이제 격돌을 봤는데 이거는 약간 격차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조마조마하지 않았고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 바로 이게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인데 이게 리턴 매치예요. 맞아요. 4년 전에 허영 후보가 이기는 줄 알았다가 동틀 무렵에 뒤집어져요. 근데 이번에 이긴다고 나왔는데 또 계속 져. 그래서 이 강원도가 지금 굉장히 격전지였거든요. 이번에 거기가 고지전이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3개 가져왔고 4개를 이제 통합당이 가져갔고 무소속 하나. 이 권성동 이제 당선인인데 관심 있게 봤는데 춘천은 이 오랜만에 김진태 후보가 이제 배지를 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곽재훈 기자는 저도 사실은 춘천이었고요. 아, 그래요? 춘천은 거기가 지금 2번째인지 3번째인지 붙은 데인데 항상 맞아요. 석패를 했던 맞아요. 이 서영 후보가 석패를 했던 데라서 항상 연탄을 나르곤 했죠. 계속 지역 봉사를 오래 했어. 네, 그리고 여기였고 저는 이제 출입처가 야당이다 보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살아올 거냐. 그것도 재밌었는데. 이것도 거의 한 새벽 2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기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써지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새로 고치면서 봤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은영 소장님.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PK 부울경하고 역시 이제 대선 후보들의 그 결과, 그러니까 수성갑을 하고 그 김부경, 그다음에 이제 김영춘, 그다음에 김두관, 양산을 여기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러셨구나. 양산을도 재밌었죠. 네. 그리고 일단 뭐 종로가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빅매치 격전이었는데 근데 너무 빨리 결정이 나서요. 싱거웠죠. 그런데 저기가 오래 갔어요. 고민정 당선인. 거기 접전이 오래 갔어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쭉 가다가 오세훈 이 후보가 되는 거는 또 그대로의 어떤 정치적 의미가 컸고 고민정 후보가 이기는 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컸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하는데 꽤 새벽까지 계속 접전. 거기도 한 1시 반 넘어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팀장이 저한테 시킨 기사가 야,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묶어가지고 이거 그 야권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하는지 묶어서 써라. 근데 뭘 쓰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하나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종로만 써놓고 나머지 2개는 다 몇시경 00%, 다 빈칸을 만들어놓고 새벽까지 기사를 보고 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동대문 을하고 노원병을 봤었어요. 왜냐면은 신년에 저희가 약간 청년 특집 비슷하게 해서 이준석 후보 나와서 장경태 후보, 김수영 평론가 셋이 나왔었거든요. 신지혜 후보까지. 둘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고 그 정도면 많이 정말 득표했습니다. 선전했다. 그리고 장경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약간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데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필요 없어요. 국회 가면은 연락도 안 와요. 연락 안 와요? 4년 동안 못 만나. 그러면 안 돼. 경태 씨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게 노를 저으셔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그럼요. 오늘 밤 11시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라이벌들 등장하기 전에 빨리 닫아 놓으시고. 아니요. 그럼 보수 이 논객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네. 진보 논객들은 다 여의도로 가버렸어요. 네.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저는 일이 늘어날 판이에요. 그렇군요. 네. 11시까지 하시면 몇 시간 무수면이신 건가요? 어제 새벽 6시부터 오늘 밤 11시까지니까 44시간 무수면 연속 20개 방송. 네, 뭐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아요. 보내드리고요. 네. 자기 홍보예요. 네, 이은영 소장, 박정호 기자 그리고 곽재훈 기자는 3부에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15 총선 당선인 잠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가실 줄 알았는데 들어보고 한마디 하고 가시겠다고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네, 먼저 당선인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 뵙는 분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속에서 검찰 저격수로 나서서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초박빙의 접전이었어요.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는 좀 뒤지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0.95%포인트 차로.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선 딱 확정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뭐 사색이 되었다가 환호했다가 사색이 됐다 환호했다 이랬다고 하더군요. 네. 뭐 저뿐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캠프에 있는 분들도 많은 시민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손에 땀을 쥐고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게 여론조사 공표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KBS에서 했었나요? 어디 여론조사에서 12%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박빙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저희 캠프에서 분석은 마지막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울산 사건을 가지고 상대 후보 측에서 대량 문자를 한 두세 차례 이상 이른바 흑색 선전 식으로 이렇게 대량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네. 그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상대방의 네거티브가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격차가 줄었다. 제가 12%를 앞섰었는데 12%를 앞섰는데 줄었다. 격차가 줄었다. 네, 그렇게 아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에 대한 저의 소신과 용기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유권자분들의 신뢰가 더 컸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은 검찰 저격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21대 국회 시작하면은 그와 관련된 걸 먼저 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유권자분들께서 저에게 당신은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 반드시 가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대전의 유권자뿐 아니라 전국에 계신 많은 이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 저에게 반드시 이번에 가서 검찰 개혁을 꼭 완성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의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제가 굳이 국회에 갈 이유도 없죠. 그래서 검찰 개혁,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검찰의 횡포로부터 제가 이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이미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 검찰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해달라. 검찰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위임해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 봅니다. 검찰 개혁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갖고요. 저기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국회 입성을 합니다. 21대 국회 시작하면 원내에서 만나시게 될 것 같은데, 자, 괜찮으시겠어요? 김기현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산 사건을 과장해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번에 국회 입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회 입성하고 나면은 그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형제 비리고 비서실장의 비리고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거든요. 얘기를 꺼내봐야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 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저도 유권자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진지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진실이 뭔지 밝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네. 저는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제가 살아온 과정이 소신과 용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신과 용기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그 정치를 혁신시켜달라. 그다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달라. 이런 염원 때문에 제가 국회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소신과 용기를 잃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한 말씀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건데. 그렇죠. 하셔야죠. 지금 이 황운하 당선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김용민 변호사라든가 또 뭐 조국 백서라는 이 수식어가 꼭 따라붙는 김남국 변호사라든가 다 지금 국회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선거 내내 조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선택해달라 또는 이 180석이 된 다음에도 야당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조국 부부가 부활한다. 도대체 여당 의원이 180석이 되면 왜 조국 부부가 부활한다는 건지 전 이 선거 논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부부는 지금 사법부 재판에 기소가 돼 있고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서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어느 정도 중한 유죄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윤리적인 판단이 따라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정치적 사안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저는 이 야당의 올해 몰락은 이 조국 사태를 너무 선거 전에 끌어왔다. 지난해 말에 열기를 되살리고 싶었겠죠. 근데 그 다음은 이미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근데 왜 조국을 등장시켜서 오히려 실점을 했는지. 근데 지금 이제 황운하 전 청장 얘기를 들으니 21대 국회 내에서 이 사안이 좀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좋은 제안인데 초기에 빨리 맞짱 토론을 해서 한번 꺾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로 또 찜찜한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네. 한번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소장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 그 배경에는 경제를 빨리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순위 부분을 민주당이 빨리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후에 사실 경제 후폭풍이 올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고용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박정호 기자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 외쳤기 때문에요. 이번 국회 입성 자체로만 봐도 검찰 개혁에 좀 힘이 실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심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왜냐하면 김남국 당선인하고 김용민 당선인이 국회에 나오게 되면 다 쓸 겁니다. 언론들이. 뭐 조국 뭐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사건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맞물려 가지고 이번 21대 국회 초반에는 계속 검찰 개혁 얘기,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윤 총장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곽지원 기자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 차례인데 얘기해야죠. 예, 뭐 일단 뭐 황운하 당선인 얘기보다도요. 이게 대전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 전부 다 싹쓸이를 했어요. 네. 원래는 한 반반 정도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4대3 정도로 거의 반반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원사이드하게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거기가 이은건 의원 지역인데 이제 통합당 현역 의원들도 많이 떨어져서 충청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충청 지역이 계속 저런 식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충청은 아닌가? 항상 캐스팅부터 스윙부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압승과 궤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충청권의 민심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번에 이 통합당은요. 이게 조금 이제 결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쓰니까 영남 자민련이 된 거 아니냐.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주의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이걸 범위 확장을 해라라는 거고 충청권의 민심을 얻는 게 첫 번째예요. 통합당이 살아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마음을 주기도 했고 뺏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또 적지 않은 유실이 있어요. 박수현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또 곽상원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요거는 좀 주목했던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할 만한 인재 아닌가 했는데
충청에서 안타깝게 이제 전사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충청권 민심은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충청권 민심이 그래도 인물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의 확장성이 충청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호하는. 왜냐하면 그 중간 어떤 그런 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충청권 후보들이 인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통합당은 어땠나요? 통합당은 좀 다선 의원들이 많고 맞아요. 조금 강경한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의 변화를 사실 좀 담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충청권이 스윙보터 지역이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가졌다. 충청권 유권자가.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상당히 잘 간파를 했던 것 같다. 인물 경쟁력으로 잘 파고드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1, 2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은 정말로 가십니다. 다른 방송 가시는 거죠? 3부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앉아주시게요? 그 영혼은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럼 필요 없어요. 괜찮고요. 네, 괜찮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곽지훈 기자, 박정호 기자하고는 저희가 3, 4부에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 4부에 또 다른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